자, 예제 하나를 더 풀어볼게요. 9-11이고, 우선, 아르곤이 차여 있는 인슐레이트된 플라즈마 디파지션 챔버가 있어요. 부피는 2리터이고,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히터가 있는데, 일렉트릭 히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2리터 안에 챔버 안에 이 히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아르곤이 이제 쌓여져 있어요. 아르곤이 여기에 이제 아르곤이 있는 거죠. 아르곤이 있는데 이 아르곤은 이상기체이고 1.5 파스칼 그 다음에 300 켈빈으로 줬거지 1.5 파스칼 300 켈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P를 알 수 있고 온도를 알 수 있으니까 스페시픽 볼륨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1000옴의 히터가 커런트가 흐르는데 40V로 5분 동안 흘러요. 5분 동안 흘러가지고 480줄의 일이 서라운드에 의해서 시스템 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형태의 에너지가 480줄이 시스템에 일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히터의 매스는 12g이고 히터의 캐패시티는 0.35줄 per 그램 켈빈. 그러니까 히 캐패시티 연용량이 0.35줄 per 그램 켈빈이고 여기에 이제 그 가정이 뭐냐? 이 챔버 안에 벽을 통한 히트 트랜스퍼는 가스에서 히트 트랜스퍼는 거의 없고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몇 분 동안 일어났냐? 5분 동안 일어났다 그래요. 5분 동안.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우선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씁니다. 그리고 히트 트랜스퍼가 없다. 인슐레이션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델타 E는 U 플러스 델타 U, 델타 포텐셜 에너지, 델타 카이네틱 에너지 그리고 Q 플러스 W인데 이 챔버가 어디 속도를 가지거나 높이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제로 그리고 인슐레이션이 잘 돼가지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월에 의한 히트 트랜스퍼 가스로부터 월에 의한 히트 트랜스퍼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Q도 제로고 그래서 델타 U는 델타 W 결국 정기적인 일이 인터널 에너지를 높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안쪽에 컴포넌트가 두 개예요. 물질이 두 개, 아르곤이 있고 히터가 있어. 그래서 컴포넌트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컴포넌트 두 개의 인터널 에너지 변화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깼으니까 기본적으로 P는 1.5 파스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온도 300켈빈 그리고 부피가 2리터가 그랬어요. 그러면 PV는 nRT 해가지고 N은 RT분의 PV에서 N은 RT분의 PV에서 P 1.5 파스칼 V 2리터 그리고 단위 환산 해주고 그 다음에 R가 8.314 파스칼 곱하기 미터 삼성 퍼 그람몰 켈빈 그리고 온도 300 켈빈 해주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람몰이 있어요. 그리고 히터의 CV 값 어차피 고체의 CP나 CV는 동일하다 그랬죠. 고체하고 액체에. 근데 기체는 다르다 그랬죠. 기체의 CV 값을 알아야 되는데 아르곤이 이상기체로 했으니까 우리 앞서서 테이블 9.3 표 9.3을 보면 단분자 물질의 모노아토믹 물질의 CP는 2분의 5R 이렇게 써요. 근데 이상기체일 경우 CV는 CP-R 이 관계가 있으니까 2분의 5R-R 하면 2분의 3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스테이트가 300켈빈이고
레퍼런스 데이트가 300켈빈이고 이 히터 안에 아까 이런 히터도 있지만 여기에 아르곤도 같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히터의 그 에너지 변화는 우리가 히팅을 이렇게 했을 때 초기에는 300켈빈이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어떤 T 온도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몇 도만큼 상승했는지 T-300켈빈만큼 상승을 했겠죠. 그리고 히터 같은 경우는 고치니까 M, CV, 델타 T 이렇게 하면 Q가 될 거고 이게 이게 U가 되죠. 죄송합니다. U는 CV 델타 T인데 거기에 M을 곱해줘야 되죠. 전체 양으로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히터의 전체 인터널 에너지는 질량 12g, 그 다음에 CV 값이 아까 얼마라 그랬지? 여기 있지. 0.35 줄 퍼 그람 켈빈. 온도는 T-300 켈빈. 이렇게 되고. 가스의 U는 몰수 곱하기 CV dt, 그 다음에 300켈빈에서부터 T까지. 그래서 몰수가 1.2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300에서 T까지 CV 델타 T 하고, 그러면 CV가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에 2분의 3R, 그 다음에 T-300 켈빈. 결국 봐봐. 처음에 여기에 300 켈빈이 있었고, 아르곤이 이만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터가 12g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히터하고 이걸 다 시스템이라고 잡았을 때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였고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는 이 히터가 아르곤이 있는 히터가 어떤 T로 변했을 때지. 그러면 이렇게 변하게 한 게 정기적인 W란 말이야. W. 그럼 이 W의 총합은 결국 이 W는 5분 동안 얼마만큼 해줬어? 480줄만큼 해줬다 그랬죠? 480줄. 480줄만큼 해줬으니까 480줄이 그 일을 해줬을 때 300켈빈에서 이 시스템의 T가 몇 도가 됐을까? 이걸 먼저 구해야 되지. 그래서 델타 U 변화는 이제 이게 W는 480줄이고 델타 E는 델타 U고 델타 W 이렇게 되니까 이 480줄이라는 게 결국 히터의 에너지를 변화시킨 거하고 가스의 에너지를 변화시킨 거 두 개의 합이지. 히터의 에너지를 변화시킨 거, 가스의 에너지를 변화시킨 거. 그래서 두 개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T를 구하면 414 켈빈이 돼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쉬울 테니까. 414 켈빈이 되고, 그러면 파이널 프레셔는 우리 PV는 NRT 해가지고 보일샤렐 법칙을 써도 되고, PV는 NRT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지. P1 V1 N1 P1 V1분의 P2 V2는 N1 RT1분의 N2 RT2 해가지고 결국 부피는 변하지 않고 몰수도 변하지 않고 R도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온도하고 압력하고의 관계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P2는 P1 곱하기 T1 T2 이렇게 해서 2.07 파스칼이 됩니다. 자, 9.3.2 스테디 스테이트 클로즈 시스템. 자, 클로즈 시스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의 이동 관점에서 물질의 이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스테디 스테이트란 얘기는 어떤 의미야? 이런 의미지. dt, d, something이
0인데 이 뒷섬싱이라는 게 DTD 에너지도 될 수 있고 DTD 매스도 될 수 있어. 이게 다 0이란 얘기예요. 어떤 시스템에서 물질의 이동이 없는데 에너지의 이동도 나갔던 게 그대로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봅시다. 우선 좀 지우고요.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는 어큐뮬레이션이 시스템에서 누적되는 양이 에너지든 매스든 다 0이라는 얘기고, 클로즈 시스템은 시스템 바운드리를 통해서 매스의 이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떠한 타임 인터벌 동안 Q하고 W만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에너지 밸런스에서 에너지 밸런스지 어떻게 썼죠? 델타 E는 Q 플러스 W인데 델타 U 플러스 P 플러스 카이네틱 에너지 인사이드라고 썼어요. 인사이드. 근데 어떤 그 타임 인터벌 동안 포텐셜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그 타임 인터벌 동안 그 파란색으로 표기를 할까? 그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라는 얘기는 이게 0이란 얘기야. 이게 0이란 얘기고, 그러면 이게 0이란 얘기는 이 부분이 다 포텐셜 에너지 0, 카이네틱 에너지 0, 델타 U도 0이란 얘기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Q 플러스 W가 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Q 플러스 W가 0이라는 얘기가 되고, 결국 W는 마이너스 Q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받은 열의 에너지를 모두 1로 하거나 받은 일의 에너지를 다 열로 배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시스템에서는 모든 일들이 Q로 열로 다 W라는 일의 폼으로 에너지를 받으면 열의 폼으로 다 그 배출을 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Q라는 클로즈 시스템에서 Q라는 열량을 받아가지고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 그 Q라는 열량을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다 1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열량만큼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기관, 내연기관에서도 배웠겠지만 그 물리학 시간에서 배웠겠지만 그 열만큼의 에너지를 다 일로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얼 시스템에서는 되는데 우리가 마찰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풋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아웃풋으로 나가는 에너지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 그래서 그 인풋으로 들어온 열량을 아웃풋으로 일을 할 때 그 양만큼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닌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클로즈 시스템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시스템 이 그림을 보면 Q만큼 10kJ만큼 에너지를 받았을 때 10kg만큼 에너지로 또 배출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에너지를 받고 동일한 양만큼 열로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W만큼 5kJ만큼 이렇게 실린더를 눌러줬을 때 이 정상 상태라 그러면 5kJ만큼 열로 배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량의 누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정기적인 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W에 7kJ만큼 정기적인 일을 했을 때 7kJ만큼 열량으로 배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9.3.3 오픈 시스템에서의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로즈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클로즈 시스템이다 오픈 시스템이다 하는 거는
매스의 입장에서 물질의 이동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오픈 시스템에서는 물질의 이동이 있다는 얘기죠. 클로즈 시스템에서는 물질의 이동이 없지만 에너지의 이동은 열애나 일의 형태로 있을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오픈 시스템에서는 물질의 이동도 당연히 있고, 매스 캐리어에 의해서 이 물질의 이동에 의해서 에너지도 이동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픈 시스템에서는 물질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매스의 이동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물탱크가 있고 물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펌프를 통해서 히트 익스체인지로 히팅이 되고 열이 이렇게 들어와서 히팅이 되고, 그 다음에 스팀을 만들어서 스토리지 탱크를 통해서 터빈을 돌리고 나서 빠져나가는데, 이 펌프 전단부터 터빈까지를 시스템으로 잡았어. 그랬더니 보면 우선 그러니까 열을 가해주는 가열하는 물이 있어가지고 이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주고받고, 그리고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일의 형태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터빈에 의해서 샤프트 일의 형태로 에너지가 빠져나가.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물질의 이동이 이렇게 있죠. 물질의 이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에서 물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고, 이 1번 지점에서 물질이 들어오면서 이 물질 플로우 인에 의한 매스도 들어오고, 파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도 들어오고, 2번 지점에서 플로우 아웃에 의해서 매스도 물론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질량도 빠져나가지만, 물질도 빠져나가지만,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그리고 인터널 에너지도 빠져나갑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의 이동이 있으면 에너지의 이동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오픈 언스테디 스테이트 시스템인데, 이 내부에서 단위 시간, 그러니까 시간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가 이렇게 누적이 되거나 이러면 언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 된 거죠. 자, 이러한 그 시스템, 언스테디 스테이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그림을 다시 가져왔고요. 이때 에너지 밸런스에 관련한 에너지 밸런스식에 사용되는, 에너지 수지식에 사용되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시스템 내에서, 여기 이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어큐뮬레이션이 되겠죠. 어떤 타임 인터벌 T1에서 T2까지, 예를 들어서 타임 인터벌 0시에서부터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T1에서 T2까지 이 내부의 매스는, 그때의 매스는 초기에 T1일 때 MT1, 그리고 T2일 때 1시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MT2라고 그러고, 그때의 이 안에 에너지, 보통의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다 인터널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T1일 때 인터널 에너지 UT1, T1일 때 카이네틱 에너지 KET1, 포텐셜 에너지 PT1 이렇게 쓰고, T2일 때는 동일하게 UT2, KET2, PT2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에너지 총합을 ET1, 이때 에너지 총합을 ET2, 그러니까 T2일 때 에너지 총합을 ET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누적량이라는 거는 누적량, 결국 누적량이라는 거는 얘에서부터 얘를 빼는 거지. T2에서 T1까지의 누적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T1에서 T2까지 누적량이라는 거는 나중에 에너지양 빼기 처음에 에너지양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타임 인터벌 동안 T1, T2가 타임 인터벌 동안 누적된 양이고, 이 타임 인터벌 동안 이 시스템 내로 이동했거나 나갔던 에너지를 좀 분석을 해보자고. 그래서
이동하거나 나갔던 에너지. 우선 1번 지점에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지점이지, 물질이 들어오는 지점이라고. 그러면 물질이 1번 지점에서 물질이 들어올 때 생기는 에너지를 다 하점자 1을 써가지고 표현을 해봅시다. 하점자 1을 쓰면 우선 T1에서 T2 이 타임 인터벌 동안 들어온 에너지, 트랜스포트 인 되는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 U1.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는 거를 U1.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 K1.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P1. 근데 여기 1이라는 거는 1번 지점에서 들어오는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우 인에 의해서 1번 지점에서 들어오는 매스를 M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아웃 되는 거는 2번 지점에서 에너지 변화, 인터널 에너지 2번 지점에서 인터널 에너지 U2, 그 다음에 K2, B2, M2 이렇게 될 거고, 이 타임 인터벌 동안에 T1에서 T2 타임 인터벌 동안에 히트 익스체인지, 여기에 히트 익스체인지에 들어가는 총 넷 히트 익스체인지, 넷 그러니까 알짜 열량을 Q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타임 인터벌 T1에서 T2 사이에 또 이 시스템 쪽으로 일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고 했잖아. 일을 주고받은 것을 W로 갑시다. W 샤프트, W 미케닉, W 일렉트릭 이렇게 쓰자고. 그리고 유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처음에 에너지 용어 할 때 플로우 워크 혹은 PV 워크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압력하고 부피가 있을 때, 유체에 의해서 압력하고 부피가 있을 때 플로우 워크가 있어. 그래서 시스템 내로 들어가는 이 M1만큼 1번 지점에서 M1만큼 질량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플로우 워크 M1 PV 삭갓 1, 그리고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M2 이 두 번째 지점 이 지점에서 P2 V2 삭갓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빨간색 박스 여기 같은 경우는 타임 인터벌 동안에 두 번째 T2에서의 에너지 총합하고 T1에서 에너지 총합 이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녹색 박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임 인터벌 그 T1하고 T2 그 기준 안에서 시스템 바운드리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PV에, 그러니까 매스에 의해서 플로우웍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Q가 들어오고 나가고, W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총합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어큐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델타 E라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쓴 T2라는 에너지 총합, T2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인터널 에너지 곱하기 그때의 질량 MT2 빼기 T1에서의 에너지 총합 U 삭갓, K 삭갓, P 삭갓 해가지고 T1에서의 MT2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어큐뮬레이션 되는 텀이고, 그 다음에 T1에서 T2 사이에 그 인터벌 동안 에너지가 들어온 거 1번 지점을 통해서 입구 쪽, 아까 그림에서 입구 쪽 있었죠. 1번 지점에서 매스에 의해서 들어온 에너지, 이거는 1번 지점에서의 매스에 의해서 들어온 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U1, K1, P1 샷같 다 쓸 수 있을 거고, 에너지 나가는 거 T1에서 T2 사이에 인터벌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베이시스가 되는 타임 인터벌 동안에서 두 번째 지점 나가는 지점, 터빈 이후에 나가는 지점에 의해서 나가는 에너지 U2, K2, P2, M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임 인터벌 T1, T2 이 사이에서 히트
트랜스포로 나가는 에너지 Q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타임 인터벌 T1에서 T2까지 일로 나가는 에너지, 미케니컬이든 샤프트든 일렉트릭이든 나가는 에너지 W, 그리고 PV 웍 혹은 플로우 웍이라고 그러는데, 타임 인터벌 T1, T2에 의해서 1번 지점, 2번 지점에서 매스가 흐르면서 매스에 의해서 생기는 PV 웍, 그게 P1, V1 사칸 M1 마이너스 P2, V2 사칸 M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통의 경우는 PV 웍, 프레셔 에너지, 플로우 웍, 플로우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보통의 경우는 바운더리가 변하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PV 웍 서라운딩에 의해서 매스가 이렇게 인풋되면서 일의 양을 PV 웍이라고 하는데, W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0에서부터 V1, 그러니까 이게 1번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 지점. 우리 그 펌프 전에. 그래서 P1 DV 삭갓 이렇게 해가지고 P1 V1 이렇게 생기고, 2번 지점에 유닛 매스가 떠나면서 시스템이 서라운딩 해주는 PV 웍 같은 경우는 W2 지점 삭갓 해가지고 P2 V2 삭갓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걸 다 컴바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녹색을 다 컴바인을 해보자고. 녹색 1번 지점은 다 들어오는 거지. 1번 지점 1번 지점 1번 지점 다 들어오면 이거는 1번 지점 그대로 이걸 쓰고 녹색으로 쓸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2번 지점은 빠져나가는 거지.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2번 지점 빠져나가는 거 그대로 마이너스 붙여서 쓰고, 그 다음에 Q하고 W는 그대로 씁시다. 이게 에너지 총합이지. 에너지의 총합. 근데 이 에너지가 뭐냐고? 한 번 더 쓴 거고요. 조금 전에 한 번 더 쓴 거고. 근데 이 에너지는 또 뭐라고? T2일 때 에너지하고 T1일 때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그랬지. T2일 때 에너지 총합, T1일 때 에너지 총합. 그래서 T2일 때 에너지 총합 빼기 T1일 때 에너지 총합해서 아까 빨간 박스에 있던 내용 그걸 그대로 씁니다. T2일 때의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 곱하기 그때의 T2일 때 질량 마이너스 T1일 때의 이니셜 스테이트일 때 인터널 카이네틱 포텐셜 에너지 곱하기 매스의 총합. 그래서 이 위에 거하고 이 위에 거 얘랑 동일한 거죠. 동일해. 그래서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오픈 시스템이고 언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면 이제 델타 E가 넌 제로니까 왜 넌 제로가 됐냐, 제로가 되지 않느냐면, 우선 첫 번째 매스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에서 단위 매스당 에너지가 변할 수 있고, 혹은 매스도 변하고 단위 매스당 에너지 변화는 둘 다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식을 심플하게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얘하고 표기하면 더하고, 그 다음에 U2하고 PV2, M2 이거 여기 고려를 하면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PV, V1, M1하고 U1하고 M1, P2, V2, M2, U2, M2 이렇게 쓰면 이 위의 식을, 제일 위에 있는 식을 델타 E는 U1, PV,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M1, 그리고 마이너스 U2, P2, V2, 카이네틱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QW. 근데
이 부분이 뭐라고? 엔탈피지, 엔탈피. H. 그래서 위의 식을 좀 더 심플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델타 E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라 그랬지. 델타 E 대신 T2-T1 쓰고 얘는 Q 플러스 W 해놓고 Q 플러스 W 해놓고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H2-H1이 뭐지? 델타 H지. 근데 여기는 지금 그래프식이 어떻게 돼 있지? H1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을 빼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서 델타 H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식을 다시 제너럴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쓴 거고 여기서 델타 E는 ET2-ET1 이거는 이제 T2에서의 전체 에너지 마이너스 T1에서의 전체 에너지 이거는 이제 T1, T2 이 인터벌 동안 들어온 에너지 총량 Q나 W 그리고 마이너스 델타 H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여기서 델타 H는 이제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가 여기 있는 이 델타 E하고 이 델타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 그래서 다른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이 E에 붙어 있는 델타 같은 경우는 이 E에 붙어 있는 델타 빨간색으로 표기할게요. 얘는 시간에 대한 델타입니다.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에서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시스템에서의 T1에서의 이 T1 전체하고 그 다음에 T2에서의 이 T2 이 전체 이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스테이트, 파이널 타임에서의 파이널 스테이트의 마이너스 이니셜 스테이트 이 타임에서의 의미고 그리고 델타 H, 델타 P, 델타 카이네틱 에너지는 여기서의 델타는 이거는 시스템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시스템은 이미 베이시스가 T1에서 T2 사이에 이 타임이라고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지점을 인풋되는 지점을 1번 지점 아웃풋되는 지점을 2번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2번 지점 마이너스 1번 지점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델타 H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out of system 마이너스 into the system 그래서 얘는 타임에 대한 얘기고 얘는 위치 포지션에 대한 혹은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케이션에 대한 얘기요. 그래서 이거를 제너럴 밸런스 이퀘이션을 그대로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걸 보면 지금 이 식이 이 제너럴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머티리얼 밸런스 식처럼 타임 인터벌 T1에서 T2까지의 그 어큐뮬레이션 된 에너지 양이라는 거는 결국 이 T2에서의 파이널 에너지 얘 빼기 T1에서의 에너지 총합 얘인데 이거는 타임 인터벌 베이시스가 T1에서 T2까지 정해져 있을 때 그때 이 시스템 바운드리를 통해서 들어온 에너지의 총량 그리고 1번 지점을 통해서 에너지 들어온 총량 그리고 2번 지점에 의해서 플로우 아웃되는 에너지의 총량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제너레이션 되는 총량 제너레이션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컨섬션 되는 총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쓴 거고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너럴 밸런스 이퀘이션은 솔직히 저는 이 식을 더 좋아합니다. 이 식. 어차피 이 델타 E라는 얘는 E2, ET2-ET1인데 이 말은 결국 델타 U 플러스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인사이드라는 얘기는 이 내부의 T1에서 T2 사이의 그 에너지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때 플로우 인이 있고 플로우 아웃이 있을 때 지금 이 에너지는 인사이드라는 에너지는 여기에 실제 에너지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델타 H 파이너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거는 이 위치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E에서의 이 델타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거죠. 타임에 대한 변화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타임에 대한 변화고 얘는 위치에 대한 델타다. 그걸 꼭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 좀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걸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E는 델타 U 플러스 카이네틱 에너지 델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하고 이게 인사이드고 그럼 이거는 아까 이 시스템 내에서의 에너지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라고 그랬죠. 얘가 뭐라고? Q 플러스 W 마이너스 델타 H B 카이네틱 에너지 좀 잘 쓸게요. 죄송합니다. 좀 잘 쓸게요. 예. 제가 글씨를 못 썼어. 여기에 델타 H B 플러스 카이네틱 에너지 근데 여기 하첨차가 뭐라고? 여기에 플로우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플로우. 그래서 이 위치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플로우 때문에 생기는 게 이거다. 위치에 의해서. 자, 그러면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클로우 시스템이다. 클로우 시스템이다. 클로우 시스템이면 플로우가 없지. 플로우가 없어서 이게 0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앞서 그 수업 초반에 얘기한 델타 U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인사이드는 Q 플러스 W 근데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보통 0이니까 델타 U는 Q 플러스 W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다.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 오픈 시스템이다.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면 뭐라고? 이 델타 E가 0이란 얘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스테디 스테이트면 이게 0이란 얘기야. 이게 0. 이게 0이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0. 그래서 Q 플러스 W는 마이너스 델타 H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플로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인데 웍이나 hit이 없어. 그러면 웍이나 hit이 없다 그랬고 QW 제고고 스테디 스테이트면 제로다. 결국 위치에서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엔탈피, 플로우의 것만 변화가 제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거, 여기에 들어간 거 에너지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고 컨스탄트 레벨 스몰 플로우 레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컨스탄트 레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의 높이나 이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 높이나 속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유속이 느리다는 얘기는.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아까 E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0.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없어. 그러면 Q 플러스 W 마이너스 델타 H가 0. 그죠? 자, 클로우 시스템. 클로우 시스템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일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플로우에 대한 이 부분이 0이라 그랬죠. 그죠? 이 부분이 0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델타 E는 Q 플러스 W. 네, steady state closed system. steady state closed system. 그러면 Q는 W인데, 실제로, Q가, 인풋된 Q가 W로 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죠. 예,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픈 시스템이고, 히트 트랜스퍼가 있어. 그러면 Q가 있다는 얘기고, 오픈 시스템이고, 그러면 아까 이 식에서 오픈 시스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상 상태다. 그러면 이거 0, 그 다음에 W나 W나 포텐셜 에너지 플로우나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를 무시해 가지고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거 0, 이거 0, W 그러면 결국 Q는 델타 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오픈 시스템에서 그 10장에서 많이 얘기할 게 이거랑 뭐 스테디 스테이트 얘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2번, 4번, 7번. 9장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했죠? 델타 E는 QW, 9장에서는 이 얘기 많이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얘기 많이 했고, 그죠? 1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 시스템 내에서 혹은 시스템에 들어가는 플로우가 한 가지 이상의 물질이 있다. 한 가지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를 한 가지에 대해서 쓰면 되는데 한 가지 이상의 물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너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이렇게 된다 그랬죠. 델타 E는 엔탈피 항목, 카이네틱 에너지 항목, 포텐셜 에너지 항목, 플러스 Q 플러스 W 이렇게 썼다고 그랬어요. 네, 다시 한번 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델타 E는 델타 아이고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빨간색으로 바뀌었네. 델타 U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인사이드 얘는 Q 플러스 W 마이너스 델타 H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이게 플로우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항목이면 우리가 심플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인풋하고 아웃풋 스트림에서 한 가지 이상의 그 흐름이 들어간다. 그러면 플로우에 의한 이거를 멀티플로 해가지고 이게 시그마를 써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Q하고 W는 동일하고 아시겠죠?